국민의힘에서 정치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오태민 교수님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제가 좀 양스럽게 입고 와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한 두 문장 정도로 말씀드리죠. 저는 크립토커런시의 문제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미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규제를 풀고 더 자유롭게 커런시의 중심적인 국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물 ETF 같은 거 비롯해서 규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크립토커런시가 매력적인 거는 통제하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점이잖아요. 결국 규제를 하고 싶어도 규제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잠재력이 있는 거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말 강하다는 데 있잖아요. 그게 젊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그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을 충분히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부 입장은 하나입니다. 규제를 안 하는. 그리고 규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이기만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규제해도 안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상자산 과세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니 트래블룰은 우리나라가 적용되잖아요. 적용 안 되는 바이낸스 같은 데다가 본인이 보냈다가 그 다음은 추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금을 매기더라도 국내 거래소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한테만 매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세 형평성을 져야 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 크립토 커런시가 갖고 있는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과세는 아직 준비 안 돼 있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기존의 어떤 자산들이라든가 정책처럼 어떻게든 한번 그림을 잡아보겠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의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이거 어차피 그동안의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어요. 너무 부럽죠, 우리 같은 나라 입장에서. 그런데 크립토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미국을 크립토의 어떤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달러 패권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크립토는 막을 수 없다. 이걸 가만두면 다른 나라에서 할 거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달러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오히려 크립토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 직관이 있는 분이다. 찬탄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무슨 김남국 의원이 무슨 크립토 투자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전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인식은 어떠냐면 제가 법무부 장관 때인데 그때 의원들이 법무부에서 크립토 투자한 사람들 명단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황당했어요. 그 법무부의 주요 인물들 중에서 크립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명단을 내라 이런 거예요. 마치 범죄자처럼요. 저는 그런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크립토 커런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봤어요. 제가 더 놀랬던 건 뭐냐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아니 근데 법무부는 앞으로 어떤 규제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이해도 높게 그리고 이 시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잘 케어해야 될 조직인데 그럼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라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미국은 분명히 크립토 커런시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미국을 부러워하는 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각강함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약속된 것도 아니고. 작년인가요? 사우디에서 페트로달러 협정을 연장을 안 해버렸잖아요. 잘 아시지만 미국이 사우디를 안보를 좀 지켜주니까 사우디라는 그 대석유 부국에서의 석유 거래는 달러 베이스로 한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는 달러에 목매이지 않겠어.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흐름 하에서 역시 중국이 위안화 CBDC를 가지고 달러 패권을 한번 어떻게 한번 앵겨볼까?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미국의 응전이 그래? 그럼 이건 어때? 하고 이렇게 보면 그 화폐를 가지고 결국은 물론 자기들이 가장 강점이 있는 달러죠. 달러 스테이블로 코인으로 되고 그것을 국채와 좀 연결해서 국채 좀 더 팔아볼까? 이런 그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ETF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금융자산하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규제로 접근한다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엄청난 자산을 사실 사장시키는 거죠. 미국이 달러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점을 달러처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개발하고 이걸 정말 뽑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정치가 할 일은 쓸데없는 짓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대표님께서 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서 오늘 새벽에도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크립토 인사들 모아갖고 서밋을 했는데 거기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를 강화시키겠다.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법무부 장관 당시에 미국은 왜 남부지검 하냐면요. 서던 디스트릭트라고 그게 그 맨하탄을 관장하는 연방 검찰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주로 금융 사건을 다 하죠. 미국 전체에. 그러니까 위상도 높고 그런데 제가 장관이었을 때 그 남부지검 회담을 하러 미국 갔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런 거였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테라 루나 사태였거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서로 간에 우리도 수사를 하고 있었고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국은 우리의 자료를 원하고 우리는 미국의 자료를 원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미국의 남부 연방검찰청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미국의 행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많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수사기관들은 주요 인물을 아주 법정에 세우고 중용을 받게 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미국도 물론 그렇긴 한데 다른 점은 미국은 벌금을 또 되게 중요시해요. 벌금의 액수가 진짜 천문학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걷어낸 것 중에 일부를 자기들 검찰청 예산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인센티브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벌금을 많이 받는 검사가 이쁨 받아요. 미국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과 크립토커런시는 그쪽에 수사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겠네요. 예. 지금 미국이 그런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 같은 거 압류나 수사 과정에 압류나 뭐 세금으로 압류하거나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쟁여놓은 거 되게 많을걸요? 대략 한 35만 개 중에 15만 개를 팔아먹고 20만 개 남았습니다. 굉장한 숫자잖아요. 근데 이 크립토커런시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잡거나 뺏거나 했었을 때 주인들이 돌려달라 챌린지를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연 많은 커런시일 수 있잖아요. 그걸 무슨 얘기냐면 그게 사실 초반에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건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마피아 같은 자금 세탁 용도로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쓰이죠.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원래 어떤 제도나 어떤 신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은 범죄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건 범죄 수단이야 이렇게 폄하하는 건 너무 올드한 생각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압류한 재산 중에서는 차라리 내 노출을 좀 덜 하거나 내 이 과정들 소명하지 않고 먹고 떨어져 이렇게 보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그런 시스템 때문에라도 많이 잡게 됩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게 저는 35만 개나 되나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어쨌든 미국 내에서 정부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반출하거나 쟁여놓을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큰 힘이 되겠네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그거를 팔아먹었다고 굉장히 공식적으로 아쉬움을 표했고요. 20만 개가 남았는데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이거는 못 판다라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신 거죠. 트럼프가.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떨어졌지만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이제 세금 때려 박아서 살 줄 알았는데 가지고 있는 거 안 팔고 세금 중립적으로 모으겠다고 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금 중립적으로 모은다는 게 이제 수사를 해서 라자루스가 갖고 있는 지금 이더리움 40만 개 이런 것도 뺐고 그러니까 되게 벌금은 이렇게 정하거든요. 일종의 타협이에요. 감옥에 30년 갈래? 아니면 몇 조 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타협을 대중이 용인하지 않습니다. 정의감이 반해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감각이 훨씬 강합니다. 미국보다.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하는 면이 크고요. 지금 남해안에 쓰나미가 상륙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여하 문제가 아닌 게 저는 한국은행이 폐업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 아니라 달러 예금 통장인데 이 달러 예금 통장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CD처럼 마구마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익명의 얼굴로. 이게 한국인들한테 이제 동대문하고 남대문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거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홍콩 상인들이 와서 그렇게 낸대요. 이게 B2B부터 이렇게 잠식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스테이블 해야 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과거에 아시다시피 루나나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어떻게 준비금을 보관하고 어떤 자산하고 연동되는지가 문제잖아요. 달러 이거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그게 그렇게까지 성공할까에 대해서는 저 조금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미국의 국채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국채의 문제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까지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사줘 너네 버틸 수 있어? 이런 거고. 근데 달러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린 달러를 갖고 있어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어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하는 거 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이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국채가 달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와 또 국채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네, 국채는 가격이 변합니다. 계속.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과연 국채랑 연동돼서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네. 트럼프 행정부가 남용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밈코인 같은 문제도 있고 결국은 이게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달러라는 완벽한 신뢰 그리고 한 단계 더 조금 덜한 신뢰 국채 그리고 코인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연결점에서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중국이 위안화 CBDC를 하면서 달러 패권 그래 우린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라고 하면서 한번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달러 한번 벗어나 보려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위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방법을 어떻게 보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그래 너네가 그거라면 우리가 진짜 크립토를 중심으로 한번 금융을 해볼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이 하고 있는 CBDC를 완전히 밀어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는 국익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내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예요. 맞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막 하자는 사람들은 이 크립토 커런시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되면 잘하자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해서 안 됩니다. 잘못하면 자본 유출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국장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통제된 것에서도 자본 유출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말씀하신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돼서 안정자산으로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을 대체하는 비상관 자산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물론 등락은 폭은 다르니 금액은 다르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너무너무 복잡하고 귀찮게 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선물 ETF는 하죠. 네. 근데 뭐 현물 ETF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 그 ETF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그렇게 사재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제도 편입의 느낌이 오거든요. 국민연금에서도 할 수 있고. 기관 법인이 사는 것도 저는 열어야 한다고 봐요.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네. 뭐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법인이 안 해요? 역시 우리는 언제나 국익 위주로 실속 있는 정책을 가야 되고 그리고 그 규제의 문제는 모르는 걸 자꾸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하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보면 이건 어차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께서 애국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리플이라는 코인이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리플이 미국산이니까 미국산을 미는 거예요. 제가 이 11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느낀 건 한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도 높고 무엇보다 우리는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보급하는 3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전 세계 스마트폰을 보급하는 나라가 3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벌써 한국의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몇 개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했다 그러면 전화 오고 뭐 수사 들어간다 그러고 이런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죽이는 게 있거든요. 이 한국 사회가. 이게 안 좋은 거라고 하고. 저는 정치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될 때 정치가 할 일은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대개의 나라는 대개 권력은 있으면 휘두르고 싶어요. 근데 모를 때는 박수를 쳐야 합니다. 이 이슈를 모르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알고 계시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거잖아요. 사실 AI 시대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져 있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를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팁도 많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뭡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 네. 그렇게 단순할 수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 가격 상승의 이유는 재생에너지 가지고 PC주의 가지고 막 밀어붙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전기값 오르고 에너지값 올랐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예요. 재생에너지는 연준에 해 됐고 우리는 미국에 있는 이 많은 셰일가스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화석에너지 캐서 에너지값을 반값을 낮출게. 그래서 당신들 물가 낮춰줄게. 이 매력적이고 단순한 구조거든요. 저는 저 아이디어는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봤어요. 그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 결국은 재생에너지는 더 커브가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종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력은 계속 생산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이 더 커브를 메우기 위한 어차피 화석연료의 발전소가 필요해요. 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리백하고 제가 좀 도발적으로 아리백을 버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AI를 합니까? 그러면 전기료 올라갈 텐데 물가 올라간 거 누가 잡을 거예요? 재생에너지의 문제는 산업으로 접근하고 실제로 전력 문제는 저는 실용적이어야 된다. 트럼프 생각하는 건 비슷해요. 이 재생에너지가 뭐냐면 보통 6시, 8시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네. 전기. 근데 그때는 재생에너지 안 돼요. 맞습니다. 빛이 없는데 축전 기술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그 아이디어도 저는 되게 이 사람 되게 생각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더 커프가 있는 게 재생에너지인데 그럼 미국에 재생에너지를 해놓은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텍사스가 많아요. 저거를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걸 이제 문제는 크립토 채굴의 문제는 사실 그건 24시간 계속 더 커브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 되게 쉬운 영역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버리지 않고 여기 갖다 붙일게. 이런 발상은 굉장히 창의적인 데다가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서남해안 쪽에다가 풍력도 많이 해놓고 태양광 많이 있잖아요. 태양광은 남북으로 긴 나라가 아니라 동서로 긴 나라여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이 태양광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전기료를 올릴 겁니다. 원전 지어서 전력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화석 연료도 환경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보다 대한민국을 좀 더 사랑해야 생각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스마트폰이 은행이 된다라는 걸 진짜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AI하고 연결되는 게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AI의 뒷단은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와 냉방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 갖춘 게 비트코인 채굴장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은 외국의 비트코인 채굴장들은 이 데이터 센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요새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AI 데이터 센터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비트코인 하거든요. 이게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열방학발전소는 계속 열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전기를. 근데 태양광 하는 쪽에서 계속 꺼달라고 온답니다. 낮에는 이제 태양광을 받으면 되니까. 이게 전기가 잘 아시겠지만 발전은 이래요. 태양광이 있다고 해서 이걸 계속 돌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화력이나 이런 데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풍전망 자체도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얘는 계속 만들어지죠. 그럼 얘 위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그 효율성 높은 발전기들은 꺼야 돼요. 이게 왜 이걸 해야 되죠? 진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거를 열병합발전소 임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 채굴 하면 되겠네 내가 그랬더니 그걸 또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니까 정치권에서 해결해줄 때까지 우리가 왜 움직여? 코인 투자 한 명도 없다는 말씀 제가 아까 드렸죠. 네. 사람 인식의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크립토커런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인식을 우리가 많이 넓혀가야 될 것 같아요.